지난달 40년 넘게 부동산 중개업을 해온 한 지인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이상하다고 말입니다. 자기가 일해온 40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집은 순식간에 팔리고 어떤 집은 아무리 가격을 낮춰도 손도 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전의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운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반드시 알려드려야 할 5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집을 사거나 팔면 10년 후 여러분은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고 움직인다면 여러분의 선택은 가족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첫 번째 변수는 바로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를 떠올려 봅니다. 사방에 아이들 소리가 넘쳤습니다. 학교마다 한 반에 60명씩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마다 유모차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집이 부족했습니다. 아무 집이나 사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사려는 젊은이들이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거리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학교는 폐교 위기에 몰리고 놀이터는 텅 비어 있습니다. 출산율은 역대 최저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20년 후, 30년 후를 내다봐야 합니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적다는 것은 미래에 집을 살 사람이 적어진다는 뜻입니다. 수요가 줄어드는데 공급은 그대로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가격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모든 지역이 똑같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떠나는 곳은 폭락하지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오히려 더 오릅니다. 지방 소도시는 이미 빈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은 여전히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일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과 문화와 의료시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명확해집니다. 우리는 어디에 집을 가져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계속 모일 수밖에 없는 곳, 바로 그곳에 집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변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변수는 금리와 대출 규제입니다. 한 달 전 60 초반의 한 시청자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은퇴 후 받은 퇴직금으로 작은 아파트 하나를 사려고 했는데 은행에서 대출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집값의 70%까지 빌려줬는데 지금은 50%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금리도 높아서 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돈을 빌리기 어렵고 빌리더라도 이자가 비싸니까 사람들이 집을 사지 못합니다. 매수자가 줄어드니까 가격이 오르지 못합니다. 심지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진실이 있습니다. 금리는 영원히 높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경제에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반드시 내려갑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90년대 후반 외환 위기 때도 그랬고 2000년대 후반 금융 위기 때도 그랬습니다. 금리가 치솟을 때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내려가자 부동산 가격은 다시 폭등했습니다. 그렇다면 현명한 사람은 무엇을 할까요?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준비합니다. 금리가 높을 때는 매수 경쟁이 덜합니다. 집주인들도 조급해져서 가격을 낮춥니다. 바로 이때가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금리가 내려가는 순간 그 집의 가치는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아무 집이나 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변수가 집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변수는 교통 인프라의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작년 가을 한 지방도시에 사는 지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10년 전에 자기 고향에 아파트 2채를 샀다고 했습니다.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서 고향에 투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파트들이 10년 전 가격의 반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팔려고 내놔도 사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도시는 고속철도역이 없었습니다. 공항도 멀었습니다. 서울까지 4시간이 걸렸습니다.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모두 떠났고 남은 것은 노인들 뿐이었습니다. 교통이 불편한 곳은 사람이 떠나고 사람이 떠나면 집값이 무너집니다. 반대로 교통이 좋아지는 곳은 어떻게 될까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10년 전만 해도 허허벌판이던 경기도 어떤 신도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울에서 너무 멀다고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이 연결되고 고속도로가 뚫렸습니다.
서울 강남까지 30분이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몰려들고 집값은 3배, 4배로 뛰어올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교통망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어디에 지하철이 연장되고 어디에 철도가 신설되는지 아는 것이 곧 돈입니다. 교통망 계획을 보면 10년 후 부동산 지도가 보입니다. 그런데 교통만 보고 사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번째 변수가 집의 진짜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변수는 노후화와 재건축의 타이밍입니다. 얼마 전 한 아주머니께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30년 된 낡은 아파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팔아야 할지 아니면 재건축을 기다려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동산에 물어보니 어떤 사람은 지금 팔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기다리라고 해서 혼란스럽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수많은 분들이 직면한 딜레마입니다. 낡은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은 재건축을 꿈꿉니다. 새 아파트로 바뀌면 가격이 몇 배로 뛸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재건축이 성공하려면 여러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첫째, 입지가 좋아야 합니다. 아무리 새 아파트를 지어도 교통이 불편하고 환경이 나쁘면 비싸게 팔리지 않습니다. 둘째, 용적률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낡은 아파트를 허물고 더 많은 세대를 지어야 사업성이 나옵니다. 셋째, 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보상 문제로 이견이 생기면 10년, 20년이 걸려도 재건축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재건축 가능성이 높은 곳은 기다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낮은 곳은 빨리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판단을 잘못하면 10년을 헛되이 기다리다가 기회를 놓칩니다.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새 아파트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최근 지어진 아파트들 중에는 부실 시공된 것들도 있습니다. 하자가 많고 관리비가 비쌉니다. 브랜드만 믿고 샀다가 낭패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변수를 모두 이해했다고 해도 마지막 5번째 변수를 모르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무서운 변수입니다. 5번째 변수는 정부 폴리시와 세금의 변화입니다. 10년 전쯤이었습니다. 한 사업가가 강남에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에서 다주택자 규제를 쏟아냈습니다. 양도세가 폭등했고 종합부동산세도 급증했습니다. 보유세금만 1년에 수천만 원씩 나갔습니다. 결국 그는 급하게 집들을 팔아야 했고 세금을 떼고 나니 남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1주택만 가지고 있었는데 정부에서 1주택자에게는 세금 혜택을 주었습니다. 양도세도 면제받고 재산세도 낮게 나왔습니다. 같은 집을 가지고 있어도 누구는 세금 폭탄을 맞고 누구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정부 폴리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부동산 정책도 바뀝니다. 진보 정권은 규제를 강화하고 보수 정권은 규제를 완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바뀝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첫째, 1주택자로 남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세금 혜택도 받고 정책 변화에도 덜 휘둘립니다. 둘째,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야 합니다. 투기 목적이 아니라 내가 살 집이라고 생각하면 정책 변화가 두렵지 않습니다. 셋째, 장기적으로 보유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면 세금에 다 빼앗깁니다. 여기까지 5가지 핵심 변수를 살펴봤습니다. 인구 구조, 금리, 교통 인프라, 재건축 타이밍, 정부 폴리시입니다. 이 5가지가 복잡하게 얽혀서 부동산 시장을 움직입니다.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실패합니다. 5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타이밍과 선택입니다.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용기 있게 움직이는 사람이 기회를 잡습니다. 남들이 욕심낼 때 냉정하게 판단하는 사람이 손실을 피합니다. 시장의 흐름을 읽고 변화의 신호를 포착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평생 노력이 담긴 소중한 재산입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십시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공부하고 준비하는 사람에게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기회의 땅입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가족의 미래를 밝히고 편안한 노후를 만들어주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나은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